사랑의 이정성. 인간에게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감정이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큰 행복을 느끼고 사랑할 동력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사랑은 많은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감정이기도 하다. 우리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사랑으로 인해서 삶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특히 사랑하지 말아야 할 때서는 사랑하거나 사랑이 일방적일 때에는 이런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랑에 빠져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다면 빨리 포기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랑은 사랑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포기와 단념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또한 명목적이고 돌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화에서 사랑의 신은 큐피드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게 되면 신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의 명목성은 큐피드 예측을 할 수 없고 장난기 어린 행동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큐피드의 화살로 가장 큰 곤욕을 치른 것은 태양의 신 아폴론이다. 아폴론이 큐피드의 화살을 맞은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아폴론은 태양의 신이기도 하지만 제우스의 가장 창의받는 아들이며 논리성과 합리성을 대표하는 신이기 때문이다.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을 정해서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디오니소스는 원리했지만 아폴론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정의했다. 그러나 이성적인 아폴론도 큐피드의 화살에는 어쩔 수 없었다. 아폴론은 큐피드가 아이나 가지고 노는 작은 화살과 화살통을 메고 다니는 것을 놀린 적이 있다. 그래서 큐피드는 아폴론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작은 화살 하나면은 아폴론의 이성과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큐피드는 아폴론에게 해전을 일으키는 금 화살을 쏜다. 그때 아폴론이 처음으로 보게 된 여성이 강의 신 페네오스의 딸 디프니라는 여정이다. 큐피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랑을 거부하는 화살로 다프니의 가슴을 맞춘다. 그래서 아폴론은 다프니를 일일이 사랑하게 되지만 다프니는 아폴론을 피해 다니기만 한다.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폴론은 다프니의 뒤를 쫓지만 다프니는 아폴론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도망치기만 한다. 결국 다프니가 아폴론에게 거의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인 가을 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아버지, 땅을 열어서 나를 숨겨주세요. 아니면 내 모습을 바꿔주세요. 이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런 모습을 무서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다프니가 이 말을 마치자 그녀의 몸은 월get으로 변한다. 아폴론은 월get으로 변한 다프니를 보고 낭패감이 드는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되지 못한 다프니를 기리기 위해서 승리를 거둔 장로들의 계선 행진할 때 그들의 머리에 월get의 불어 역한 화관을 얹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다. 이후에 월get은 승리의 상징이 된다. 큐피드와 아폴론의 이야기는 큐피드가 상징하는 사랑의 힘이 아폴론의 상징하는 이성과 논리를 압도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논리와 합리성을 압도하는 사랑은 파괴적인 속성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사랑의 파괴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사랑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사랑은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랑의 부정적인 측면은 큐피드의 어머니이며 사랑의 신은 앞으로 디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신화에서 보여주는 모든 행동은 결국 인간의 원형 속에 깃든 사랑의 속성을 모두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은 인간이 만든 금기점은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사랑의 결말이 매우 비극적이라는 것이다. 사랑의 여신은 아프로디테의 가장 유명한 연애 사건은 바로 불륜으로부터 시작한다.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불과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남편 원래 전쟁의 신 아레스를 사귀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사랑의 순결성과 고귀함을 언급하지만 인간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감정은 관심이나 교의를 상관하지 않는 것일 수 있음을 상징한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 둘의 관계는 헤파이스토스에 의해서 모든 신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사건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사랑 그 자체의 속성으로 많은 사람을 파괴하게 된다. 아프로디테의 파괴적인 측면은 그래서 신화의 여러 곳에 등장한다. 비극적인 예 중의 하나는
바이들의 이야기다. 테세우스는 모험 중에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 바이드라를 아내로 얻는다. 그러나 그는 아내인 안티오페와의 사이에서 히폴리투스라는 아들을 둔 상태였다. 히폴리투스는 정급 미남이며 활동적이고 또한 강직한 도도성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즐거움을 경멸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아브로디테는 그에게 벌을 내릴 기회를 보고 있었다. 결국 아브로디테는 바이드라가 의보자들인 히폴리투스를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바이드라는 히폴리투스에게 사랑을 보이겠지만 거절당한다. 그러자 바이드라는 히폴리투스가 자신을 이어가려했다는 거짓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버린다. 테세우스는 바이드라의 유서를 믿고 아들을 쫓아내고 결국 죽음으로 내본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미르라의 얘기다. 아브로디테를 숨기는 소녀의 딸 미르라는 아브로디테를 숨겨이를 게으려는 바람에 아브로디테의 미움을 받게 된다. 아브로디테는 미르라를 저주를 내려 에게 자신 아버지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미르라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밤에 몰래 아버지에게 접근했는데 결국 아버지는 이는 자신을 유혹했던 여인이 자신의 친딸인 것을 알게 된다. 분노에 찬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죽이려 했고 미르라는 그의 붙잡힐 무릎에 신들에게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올려 한 그루의 향기 나는 모령나무로 변하게 된다. 이제 아브로디테로 상징되는 사랑의 파괴성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드러난다. 그런데 사랑의 파괴적인 측면은 대부분의 사랑의 신이 가진 공통적인 속성이다. 인도에서 사랑의 신은 카마다. 카마. 그의 하늘의 활주로는 꿀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볼라스의 끝에는 꽃이 달려 있는 활이 메어져 있다. 그 꽃의 향기는 감미롭고 가슴을 뚫는 듯하며 거절하기 힘든 사랑이 찾아올 것임을 알린다. 그런데 인도에서 사랑의 신인 카마는 큐피드보다도 더 많은 이름으로 불렸다. 그것은 사랑의 소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다. 카마는 불타는 존재, 날카로운 존재, 속이는 존재, 파괴자, 정렬의 줄기, 불이라고도 불렸다. 여기도 사랑의 속성이나 파괴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아브로디테가 상징하는 사랑에는 파괴적인 속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너무나 사랑했던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주어 조각상을 사랑으로 변하게 만든 것도 아브로디테다. 큐피드의 장난이든 아브로디테의 저주든 사랑의 파괴적인 측면은 항상 인간을 괴롭히고 고뇌에 잠기한다. 만약에 사랑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간단한 처방의 방법이 없다. 사랑의 북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능한 줄이면서 가능한 줄이면서 상처한 가능한 사랑의 단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의 단계가 존재한다. 켈트족의 신화 중에 트리스탄과 아졸테의 신화가 있다. 둘은 서로 사랑하지만 거대한 성체를 건 트리스탄은 사랑하는 연인의 도착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전설을 보면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3년간 사랑의 열정을 지속시키는 사랑의 묘약을 나눠마신다는 내용이 나온다. 과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또는 사랑을 지속시키는 약물이 존재할까? 인간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일으키는 물질이 존재한다고 밝혀졌다. 사랑에 빠지면 힘을 들뜨고 낭만적인 사랑에 몰입하게 되는 것은 뇌 속에 만들어지는 암페타민 그 마약 일종인데 그 페닐에틸아민 분비 때문이라고 한다.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은 뛰고 상대방을 생각하기에도 가슴이 들뜨게 된다. 그리고 둘 사이를 조금도 떨어지지 않게 해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둘은 전화기를 붙들고 살고 만날 날만한 손꼽아 기다린다. 또한 상대방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생각되어 현실적인 판단력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일시적으로 발병하는 정신병이라고 표현했다. 페닐에틸아민의 분비량은 성욕과도 관련이 있어 페닐에틸아민이 높으면 성욕이 증가가 된다.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페닐에틸아민이
초콜릿에도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페닐에틸아민 분비가 줄어들거나 내가 높은 페닐에틸아민 상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게 되면 이런 사랑의 열정은 조금씩 식어가게 된다. 비록 사랑의 열정은 줄어들더라도 두 사람의 이에 친밀한 상태로 남게 된다. 서로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는 않더라도 둘이 있으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갖는 시기로 바뀐다. 이때는 마약의 일종인 모르핀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엔도르핀이 분비되는 시기다. 엔도르핀으로 인해서 둘 사이는 편안하고 안정되며 평화로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이 계속 만나게 되면 이러한 호르몬은 지속적으로 일정량이 분비되어 그러한 기분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때의 상대방이 죽거나 혹은 실례를 당하게 되면 온몸이 아프고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것은 엔도르핀이 가지고 있는 전통 작용이 없어지고 엔도르핀의 저하로 인해서 금단 증상이 온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호르몬은 옥시토신이었는데 옥시토신이 남녀 간의 친밀감, 집단의 소속감, 어머니와 자식 간의 친밀감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옥시토신 토신은 만족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남녀 간의 성교 시에 이르는 엉성이 분비되며 이 호르몬이 긍정적인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고도 한다. 따라서 이 안정감의 시기에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각각 또는 서로의 작용을 도우며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에 왜 열정과 안정감의 단계가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 또 저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남녀를 결합하게 하는 것이 생물의 종족 보존에 매우 불가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단 남녀가 서로에게 끌려서 오랫동안 붙어있게 함으로써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하고 이혼한 친밀감의 과정을 통해서 남성이 여성의 주변에 맴돌게 함으로써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관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열정과 친밀감이 없어지고 서로 무덤덤한 관계로 바뀌는 시기다. 이것은 오랫동안 친밀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엔도르핀 또는 옥시토신 등의 분비량이 떨어지거나 이 호르몬의 소용기가 둔감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둘 사이의 친밀감이 낮아지게 된다. 물론 인간의 활동은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으로 전부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문화적인 배경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은 단순히 페닐에틸아민의 분비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인간의 행동과 감정, 뇌의 화학적인 작용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사랑과 생명의 본능을 상징하는 에로스와 죽음을 상징하는 타나토스는 서로 밀접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서로 같이 움직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은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라고 보았다. 사실 모든 사건은 탄생과 죽음에 의해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모세포의 죽음은 두 개의 세포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자세포의 입장에서 볼 때 세포의 분열은 살림에 대한 본능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포가 분열되어 자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모세포의 정체성은 없어진다. 사랑은 에로스의 표현의 한 부분이다.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분리를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다. 사랑은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도 영원성과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를 갖고 있다. 사랑과 죽음 모두가 하나가 되기 위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가장 강렬한 표현인 오르가즘은 정정 죽음과 유사한 상태라고 한다. 오르가즘 상태에서는 둘 사이의 경계가 또 정체성이 사라지고 사랑은 사랑과 하나가 되었다는 상태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죽음의 상태라고 보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관계를 금지한다. 신약에서는 불감증과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과의 경계가 영원히 허물어질 것을 두려워서 생긴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빠져들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악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결합을 멀리하고 분리를 강조하는 사람의 경우에 자아가 약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폭력성이나 공격성처럼 다른 사람과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멀리하는 마음은 바로 약한 자아를 가질 때 생기는 것이다.